최근 미국에서 젊은 층 Z세대, 그러니까는 이제 현재 미국 성인 기준 19세에서 27세 사이에 여기에 이런 젊은 층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주택 소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전문 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그러니까 2023년 기준 G세대, 이런 19세에서 27세 사이의 성인들의 주택 소유율이 그 전에 이제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나 아니면 X세대, 즉 28세부터 59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이 사람들이 24세였을 당시에 주택 소유율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현재 24세를 기준으로 G세대의 27.8%, 즉 거의 2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예전에 이렇게 뭐 밀레니얼 세대들이나 아니면 X세대 같은 경우는 뭐 2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치를 보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2020년 10월에 이제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2.83%였을 당시 때, 그때 이제 뉴저지 벤트너시의 집을 장만한 27세 집주인 도미니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때 집을 구매해서 너무 행복하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집을 사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 몰랐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집을 사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2020년도 때 뭐 모기지율이 2.8%였으면 너무너무 쌌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그때의 이자율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고, 그때 집을 이자율을 받아놓은 사람들을 뭐 그때 집을 구매했다든지 아니면 그때 그 싼 이자율로 리파이낸스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은 다시 이 집을 절대 팔지 않겠죠. 뭐 어쨌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주택 물량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미국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G세대는 전체 주택 구매자의 3%에 불과한데, 이들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시기에 주택을 구매하고 있으며 기혼 또는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도 이제 드물지만, 사실 뜯어보니까 이렇게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주택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경우들은, 즉 그러니까 G세대의 주택 구매자의 78% 정도는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다운 페이먼트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G세대들 같은 경우, 즉 미국에서 19세에서 27세 사이의 경우에 이렇게 집을 덜컥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제 G세대의 실제 주택 구매자들의 80% 이상이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다운 페이먼트를 받아서 뭐 빌렸다든지 아니면 받아서 구매했다고 이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모기지 대출업체 로켓 모기지의 조사에서도 지난해 모기지 이자율과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G세대의 4분의 3이, 즉 75% 이상이 6년 이내에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미국 부동산 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 라우츠는 주택 매물이 아직 매우 적고 오랜 기간 부족한 상태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는데, 동시에 높은 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더욱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G세대들의 이런 주택 소유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구매를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난 2021년 1월 달 경우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2.96%로 역대 최저였던 상황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이렇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팬데믹으로 재택 근무 등 이런 원격 근무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더 도심에서 벗어나 외곽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해졌었고, 그때 당시 때 또 그럼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도심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때 이제 원격 근무가 막 가능해지고 이러면서 그때 한참 막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이렇게 재택근무 100% 막 재택근무 하고 이러면서 막
미국의 중서부 지역, 네브라스카 막 이런데 막 시골 지역으로 가서 막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막 재택근무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택 소유율 상승을 이렇게 견인한 이런 원인으로 이렇게 지목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네브라스카 링컨 지역 주택 소유자의 30%가 G세대로서 지난 2022년 평균 주택 가격이 19만 9천 달러에 불과해서 전국 평균 51만 6천 달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미국에서 젊은 G세대가 이렇게 주택 구입 건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 물가가 싼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요. 즉 예전 밀레니얼 세대가, 즉 현재 나이 30대에서 40대 사이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젊은 나이대 선호하던 거주 지역은 뭐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시애틀, 워싱턴 DC 등 주택 가격이 비싼 대도시였고, 게다가 이제 2000년대 말 경기 침체로 이런 밀레니얼 세대가 부모 집에 거주하는 기간이 이제 길었었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원격 근무가 아예 없었던 세대였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 위주로 이렇게 대도시로 몰린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벌어가지고 도심 안에다가 뭐 출퇴근이 가능한 도심 안에 집을 사기랑 굉장히 어려웠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원격 근무, 뭐 코로나로 인한 원격 근무가 막 100% 재택근무, 뭐 아니면 하이브리드 이런 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도심 외곽 지역에 좀 더 집을 싸게 이제 구매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우 주택 구매 시기가 1970년대에서 80년대였는데 당시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뭐 거의 한 18% 정도를 상회해서 큰 부담이 됐던 것으로 이제 알려졌음에 따라 그동안 최근 몇 년간 이제 G 세대의 경우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고물가 도시나 주에서 상대적으로 더 싼 이런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미국 남서부 주로 이제 이사를 함에 따라서 주택 구입 여력이 더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크레딧 뉴스 리서치에 따르면 지금 현재 미국 전체 주택 소유 가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주거 비용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런 빈곤층, 그러니까 내 집이 있는데도 빈곤하게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빈곤층 비율, 즉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한 것에 대한 주택 비용에 따른 그런 부담으로 내가 빈곤하다고 느끼는 경우와 또 이제 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으로 따라서 그런 임대료 상승에 따른 내가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이런 부담으로 인해서 빈곤층으로 느끼는 이런 비율이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 빈곤층 비율은 이제 모기지가 있는 가구의 경우 37% 이상으로 치솟았고 모기지가 없는 주택 소유 가구도 5명 중에 1명꼴로 즉 20% 정도가 같은 처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는 그러니까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유지 관리 비용 즉 이제 그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뭐 주택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재산세 보험료, 그리고 수리비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갈수록 지금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런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인 거죠. 즉, 내 집 빈곤층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주로 첫 번째 1위가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하와이,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그리고 플로리다, 버몬트 뭐 이런 주들이 이렇게 상위 10%를 이렇게 차지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주들이 주택 비용 그러니까 즉 아까 말한 이제 매년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은 주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웬만큼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집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집을 소유하는데 들어가는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제 모기지, 즉 원금과 대출 이자까지도 매달 부담하는 식으로 월 페이먼트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주택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말인데요. 모든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내가 모기지에 들어가는 이런 주택 비용만 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일상생활하는 식비며 뭐 가스비며 뭐 자동차비 모든 생활 물가가 싹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안 그래도 생활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주택 유지하는 비용, 주택 보험료도 이제 매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 주택에 들어가는 원자재 값도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주택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에서 그거를 물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원자재 비용도 올라가기 때문에 주택 보험료도 상승하고 또 이제 뭐 재산세도 올라가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 비용이 올라가면 그에 따른 재산세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세 비용도 올라가고 리페어 같은 게 할 게 있으면 또 수리 비용이랄지 이런 것도 모든 것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웬만큼 월급이 그 모든 물가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에 오르지 않는 이상 이런 물가 감당하기가 이제 힘든 거죠. 한편 집이 없는 가구 비율이 높은 주에서 이제 주택 가격이 높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데요. 이제 크레딧 뉴스 리서치가 부동산 업체 레드핀의 이제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하와이가 역시 미국에서 기존 주택의 중간 가격이 가장 높았으며 또한 집이 없는 가구의 비율도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뭐 이건 당연한 말이겠죠.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당연히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겠죠. 반면에 주택이 부족한 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주는 부동산 가격도 이제 훨씬 낮았는데요. 기존 주택의 중간 가격은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가 28만 4천 달러, 30만 달러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웨스트 버지니아가 1위를 차지했고, 다음에 이제 노스 다코다, 그다음에 인디애나, 아이다호주, 아이오와주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곳들이 모두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이제 주택 가격이 낮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제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젊은 층들의 경우는 캘리포니아나 이런 뉴욕의 이런 높은 집값과 생활 물가가 이제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생활비가 싼 이제 뭐 텍사스나 플로리다나 이런 주들로 이주들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이렇게 물가나 집값이 비싼데 살다 보면 결국에 이제 급여 받은 걸로 이제 월세 내고 하면 뭐 남는 것도 없고 웬만큼 벌어도 이제 주택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제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코로나 터지면서 원격 근무가 이렇게 막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아예 물가가 싼 곳으로 이렇게 이제 이전해 가는 이런 젊은 층들이 많아졌었고, 그래서 이제 생활의 질을 차라리 올리자.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미국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보여오고 있었고, 특히 이런 움직임들은 이제 젊은 층들뿐만 아니라 회사들의 경우에서도 이제 높은 세율과 높은 물가가 있는 주들에서 좀 더 이제 저렴한 생활비와 저렴한 세율을 제공하는 주들로 계속 이주해 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동안 미국의 썬벨트라고 이제 불리는 남부 지역들이 미국에서 이제 그동안 새로운 개발들을 이제 주도해 오면서 이제 많은 인구들이 몰려왔고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생활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도 역시도 이제 저렴한 곳으로의 이런 이주는 계속 이렇게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